그 도시개발법 올라간 프린트물이에요. 프린트물. 1번 도시개발법령상 가로 안에 순서대로 이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뭐냐. 박스를 보니까 시행자는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실지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실지포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뭐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바꿔주면 안 돼요.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하면 안 됩니다. 눈사람 모형 형태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또 그려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도시개발 사업의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뭐냐.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급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에 동그라미 치고 자, 일부 따라서 발행 규모를 보면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걸리죠. 2분의 1, 2분의 1을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걸리고 지급하기 위하여 뭐를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 채권 이렇게 되어지죠. 토지상환 채권 2번이고 자 3번은 다음에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기억본을 보니까 자 시행자는 준공검사죠.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된다. 60일. 여기 이제 공공의 적 60일 내 처분해서 제가 이제 기본서 할 때 할 거예요. 자, 니은번은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이 공고 후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죠.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 수혜일을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하자 해서 이제 일괄 등기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를 한번 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한번 해보죠. 우리 197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여기 한번 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입니다. 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규율해 놓고 있는 법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법의 제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길죠. 그래서 약식 명칭이 생겨났어요. 도시정비법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관공서에 가보면 담당자들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비법정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정식 약식 명칭이 법정 용어로서 생겨났어요. 도시정비법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앞으로는 도정법이라는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우리 이제 정비라는 것 자체가 하천정비법도 있고 또는 도로정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이제 정신없이 하다 보면 도시정비법을 이건 그냥 이거 빼버리고 그냥 정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걸러서 들을 수 있도록 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요. 자, 이 법이 언제 생기는 거냐면 2003년도에 생겨요. 2003년도. 2003년도에 생깁니다. 2003년도에 네 가지 정비 사업이죠. 네 가지 정비 사업이 만들어져서
이전에는 이 네 가지 정비 사업이 각각의 개별 법률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폐합됩니다. 이때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그 주택법에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런 데서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폐합해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도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때 네 가지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자, 이 네 가지 정비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 보고 이해만 좀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이 달동네 정비 사업이에요. 달동네. 자, 달이 제일 먼저 뜬다 그래서 달동네죠.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 등이 아주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하다. 뭐 적을 건 없어요. 극히 열악하다. 도로 같은 경우 도로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달동네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막 경사가 가파르다. 그리고 겨울철에 눈 내리고 그러면 연탄재를 갖다가 뿌려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연상을 해야 돼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이었어요. 적을 건 없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됐거든요. 두 번째 정비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이런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악 밀집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정비 사업. 대치동의 음아파트를 밀어버리고 아파트 또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 주공아파트, 가락동의 시형아파트 밀어버리고, 개포동의 아파트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또 짓는 거죠. 거기를 보면은 도로가 막 6차선, 8차선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 상하수도. 이런 정비 기반시설이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현재 있는 상태를 그냥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호 밀집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비 사업은 우리가 이런 정비 사업들은 쭉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아파트 들어앉히는 걸 연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솔재질을 밀어버리고 정비사업 하겠다 하면은 공장 지역을 갖다가 밀어버리고 우리 정비사업 하는 거죠. 상가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이런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런 때는 밀어버리고 아파트 들어앉히는 건 아니잖아요. 밀어버리고 공장 짓고 다시 밀어버리고 상가 짓는 거라고요. 건물 짓죠? 따라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정비사업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최초로 2003년도에 법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10년이죠. 2010년 5월 12일 서울교육문화기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이걸 정비법에 있어 정비사업을 좀 보완하자는 취지죠. 자, 그래서 2010년 5월 12일 서울교육문화기관, 지금은 이 서울교육문화기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렇게 쭉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양재 그 IC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왼쪽을 보면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요. 직선거리 한 400~500m 정도에서. 이게 서울교육문화기관인데 여기 바뀌었어요, 용도가. 지금 뭘로 바뀌었느냐? K호텔로 바뀌었습니다. K호텔. 가다 보면 이렇게 밤에 가다 보면 K호텔이라고 쫙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공청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정비 사업의 어떤 문제점을 조금 보완하자는 취지죠.
그래서 두 가지 정비 사업이 더 생겨납니다. 두 가지 정비 사업이 더 생겨나요. 다섯 번째 정비 사업이 생겨나요. 자, 뭐를 보완했느냐? 이거 달동네 정비 사업이란 말이죠. 이건 전부 다 이걸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아파트 드란치는 이런 걸 연상해야 돼요. 뭐 신림동의 난곡지구라든지 거기에 달동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악산 자락들이, 그리고 북한산 자락, 서울에 있는 뭐 아무튼 뭐 약간 오르막길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달동네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강의 르네상스를 창출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그 중동 가고 그래서 떼학볕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유화를 벌어들이셨던 분들, 그분들에 있어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아무튼 그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젊으신 분들은 이런 거 모를 건데, 이런 데가 이제 달동네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화장실 집집마다 갖출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했다니까. 공중 화장실을 모르죠.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공중 화장실 가려면 그때는 어두우니까 줄 서야 돼. 딱 가서 줄 서가지고 좀 새벽에 일찍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5시 넘으면 벌써 줄 5명 서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잘라, 이거 그만 자르고 나오라는 거야. 언제까지 들어앉히지 말고. 그래 막 걷어차고 난리였어요. 늦게 나오면. 그런 시절이 있었어.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불과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불과 몇십 년,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이전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아끼고 전략하고 하시는 이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이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침에 뷔페를 먹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나 못 먹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싸와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젊으신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유럽 여행 가면 아침 식사 빵 하나 오고 커피 한 잔 딱 먹고 나가요.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게 없어서.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생활 자체가 그래서 쪼들리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좀 싸워야 돼. 이렇게 사과라도 하나 싸우고 떡 2조각이라도 갖다가 화장지에 말아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이건 나쁘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나 지금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 없죠. 무슨 뭐 어디 뷔페 가서 먹고 딱 나오지 뭘 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쁘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사니까 절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해외에 가서도 젊은 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만 그래요. 그렇게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한테 대단히 고마워해야 돼. 공중 화장실을 이용했던 이런 데예요. 그 이제 아무튼 젊으신 분들은 이런 걸 모를 겁니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민단 말이에요. 밀어버리고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다 아파트 드란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활을 했던 분들이 여기에 다시 입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여력이 없는 거야.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게 되어집니다, 또. 그래서 다른 데서 또 달동네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이걸 갖다가 마을 공동체 해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살아야 되는데 재정착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요. 그래서 각종 이제 범죄까지도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특성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예전에는 상당히 산등성이가 높아가지고 거기서 보면 쭉 서울 시내가 어느 정도 보였는데 이제는 이거 다 밀어버리니까 전부 다 지대가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런 낭만이 또 없어요. 지역적 특성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이 달동네, 그대로 달동네를 갖다가 보존하자, 달동네를 그대로 관리하자 하는 사업이 생겨나요. 그러면 달동네를 갖다가 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마을휴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공동작업장, 이와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줘야 돼요.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 달동네의 판자촌을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확충 보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비 기반 시설의 공동 이용수를 확충하고 달동 내 주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자. 그래서 확충 보전. 이렇게 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냐면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었어요. 관리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이거였어요. 이걸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딱 들어앉히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렇게 많던 이 달동네가 지금은 10개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드라마 촬영하고 영화 촬영하는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2008년 식객이라는 영화가 촬영이 된 곳이 중계 본동에 가면 104번지입니다. 이 마을을 104마을이라고 그래요. 번지수를 따서 104마을. 그 104마을이 형성이 됐을 때는 어떻게 그게 이주단지가 조성이 됐냐면 청계천 사업을 갖다가 해 들어갈 때요. 거기에 철거민들을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장소로 천막 치고, 그때 당시에는 천막이에요. 판잣집이 아닙니다. 천막 치고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게 중계 본동의 104번지였어요. 이게 104마을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104마을이. 그래서 이번에 하이마트 그 임원진들 그리고 사장단들이 104마을의 연탄을 뭐 7만 장을 배달했다. 이게 막 뉴스에 뜨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거기입니다. 거기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방의 선물 예승이 나오는 거예요. 7번 방의 선물이 홍제 사동의 개미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촬영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중에서 KBS ETV 그리고 SBS 전우전쟁과 착한 남자 드라마 있었죠. 그게 바로 정릉 삼동의 복숭아밭골, 여기에서 촬영이 됐던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달동네를 없애버리고 밀어버리고 아파트 들어앉히다 보니까 지역적 향수를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이 오르막길에 있어서 그러한 길도 절대 깎지 말고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생겨납니다. 이거 하나 해가지고 돈 번 데가 대표적인 통영 동피랑 마을이에요. 거기에 밀어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산등석이 딱 올라가면 거기다 아파트 들어온 거 아니죠. 그 항구가 저기 통영 앞바다가 쫙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러 통영을 가요. 그 통영이 원래 충무시였죠. 충무시를 통영군이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영시가 되어진 거예요. 그 동피랑 마을 하나 보러 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숙박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케이블카도 타고 해서 관광 수입이 대단해요.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건설한 것보다도 더 지역적 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대단한데요. 예. 전주도 이런 데 있죠. 밀지 않고 지금 그대로 좀 보존하는 데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전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잊어버렸네. 있을 거예요. 그 관광객들 찾아오고 그럴 거예요. 전주 유명해요. 한옥마을이 아니고 한옥마을 뒤쪽으로인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 신문기사 읽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있고 광주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밀질 않습니다. 요 사업을 해 들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이때 공청일동에서 또 하나의 정비사업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비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동의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일단 민주적인 절차죠. 다수결의 원칙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다수결의 원칙이 나중에 보면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가가 한 2명 있어. 근데 98명이 모르는 거야.
근데 98명 자기네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자 해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되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그래서 다수결 원칙이 반드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수결 원칙에 의한다는 얘기는 소수 의견이 무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정비 사업은 뭐냐면, 야, 뜻맞는 사람들끼리 니네끼리 해봐. 예. 이래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었어요.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이에요. 라고 이렇게 해서 이때 생겨나가지고 6개의 정비 사업을, 정비 사업 6개였어요. 6개의 정비 사업을 2017년 오늘까지 쭉 해서 2017년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쭉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안 지났죠. 2017년. 어떻게 했었냐면 정비사업 이 4가지에다가 이때 생겨난 2가지 정비사업이죠. 2가지의 정비사업을 합해서 사업을 합해서 6가지 정비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첫 글자 따가지고 쭈도 쭈까 쭈도 쭈까 이거 했거든요. 쭈도 쭈까 했는데 개정이 됐다. 이제 개정이 됐다. 이게 개정이 됐다. 개정이 됐다. 개정이 돼서 2018년 2월 9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시행됐나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대로 하려면 이걸 공부해야 돼. 근데 이거 시험 범위가 안 되고 이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바뀐 법으로. 내용 아시겠죠?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가는데 2018년 2월 9일이 뭐 하는 날, 무슨 날이에요? 저기 날이. 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제가 어제 광주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분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2018년 2월 9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게? 설날이요? 우리 전주 스님들 모르네? 이러니. 너무 개인주의 성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너무나 살기 좋으니까. 에? 이게 무슨 날인지 몰라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예요. 이때가. 올림픽 개최하는 날이에요. 이거 대단한 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우리가. 러시아가 안 와요? 뭐 러시아에 아는 사람 있어? 자, 그래서 2018년 2월 9일에 시행되는 바뀌는 개정법률로 갈 겁니다. 이때는 3가지 정비사업으로 바뀌어요. 3가지 정비사업으로 바뀝니다. 3가지 정비사업. 3가지 정비사업. 자, 이 문서 하루 완성에는 지금 바뀐 걸로 제가 해놨고요. 우리 여기서 이 문서 하루 완성 그 교재는 지금 옛날 거죠? 이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지 말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 막 읽어준 거. 그건 바뀐 법으로 들어갔거든. 동영상은 이게 자꾸 읽어주는 거 있어요. 그걸 그냥 들으라고요. 그리고 설명은 제가 판서에서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체계도가 문제인데 체계도는 오늘 내가 그린 걸로 바뀌어 갑니다. 근데 체계도는 제가 이제 1월에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시면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한테 해서 한 3쪽이죠? 한 장 반이죠? 이걸 프린트로 해서 나눠드리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자, 여기 봐요, 여기. 다른 거 볼 거 없고. 자, 3가지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제 시험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통폐합됐어요. 이것과 이것이 통폐합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나와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뭐냐? 첫 번째 사업, 이렇게 첫 번째 사업 한번 해봅시다. 이 사업이 명칭이 뭐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통폐합해서 뭐라고 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딱 나오면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이 말을 꼭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그 다음에 확충한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인데 보전의 취지가 강합니다. 보전한다, 이렇게 잡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통폐합됐어요. 통폐합돼서 이게 두 번째 사업으로 나와줍니다. 잠깐만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택 짓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짓는 거겠죠? 근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상가 짓고 공장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두 번째 사업으로 그냥 와주는데 이 사업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짓기 때문에 그냥 재개발 사업이에요. 내용 됐어요? 이제 주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저도 정신없이 강의하다 보면 재개발 사업을 주택 재개발 사업 이렇게 입에 익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걸러서 들어야 돼. 이제. 네, 취재사님들 아무튼 뭐 실수는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 뭐 그냥 주택 재개발 사업 해버리면 그런 말은 이제 없어졌어. 이때부터 없어지는 거야. 비법적 용어야. 이 법적 용어를 구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여기 있는 열악 밀집,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을 꼭 잡아야 돼. 열악 밀집 이렇게 갑니다. 열악 밀집,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오늘 이건 천천히 할 거예요. 이 틀은 입문서 단계에서 이 틀을 확실히 잡아주면 우리 선생님들 기본서 하는데 뭐 이거 6문제 다 맞추는 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이에요. 세 번째 사업은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세 번째 사업이 재건축 사업인데 재건축 사업은 지금 뭐를 연상해야 되냐면 쭉 아파트 들어앉히는 걸 연상해야 돼요. 아파트 단지. 근데 이게 상업적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이게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 이러면 또 업무시설이고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재건축 사업으로 오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 이제 주택이라는 말이 빠지고 다른 업무시설은 건축물도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잡으면 돼. 자, 재건축 사업이라면 양호 밀집 갑니다. 이렇게 양호 밀집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 즉 노후 불량한 이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양호 밀집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잘 좀 들으셔야 돼. 이때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우리 정비사업이라 하면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만큼은 주택단지에 한해서 아파트 단지 연상해야 돼요. 주택단지에 한해서는 동의요건을 충족하기가 아주 쉽단 말이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돼도 자기네들끼리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좋아. 그건 없는 걸로 치고, 자, 이제 없어지는 법이니까. 자, 좋아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걸 잡으면 돼요.
이제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에서만 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정비사업은 어디에서만 한다? 정비구역 안에서. 옳지.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어디 안에서만 한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여기에서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었거든요. 주택단지 안에서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 자, 다시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그래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더 쓰러져 간다 하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리모델링 해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 3가지를 규율하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2월 9일부터 이렇게 2월 9일부터.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는데 잠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야. 이게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야. 이거 어디로 갔느냐. 이게 빠졌어. 이게 빠져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으로 가게 돼. 근데 이게 없었던 법이죠. 그래 하나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개별 법률, 법전이 없는 이런 걸 공법이라고 했고, 이런 공법은 법제처 사무관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세워본 게 없기 때문에 약 한 1200개에서 1300개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그러한 공법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을 우리가 10%로 잡는데 120개에서 130개 정도로 잡고 있으며, 이것도 부동산에 관한 공법입니다. 우리가 시험 범위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6개만 시험 범위로 한다. 그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까지만 시험 범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나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죠. 혹시 지금 시험 과목은 지금 오픈이 안 됐는데 갑자기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한 1% 이하입니다. 혹시 이게 포함되어 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책임이 크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이것까지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뭐가 했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쪽으로 갔어요. 정비 사업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뜻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정비 사업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은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3가지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자, 정비 사업 3가지를 첫 글자를 일단 딸 겁니다. 쭈째째로 갈 거예요. 쭈째째. 이게 3가지입니다. 일단 따르세요. 쭈째째. 정비 사업 3가지. 쭈째째. 정비 사업 3가지. 쭈째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쭈째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 쭈째째예요. 자, 우리 정비 사업 3가지 뭐뭐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다시 한 번 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옳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좀 힘들죠? 따르세요. 극히하락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극히하락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열악 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 열악 밀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 사업, 양호 밀집, 재건축 사업, 양호 밀집, 주택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아무튼 정리하는 데까지 해자고요. 예? 예. 우리가 조금 정리하는 데까지 일단. 그리고 이해는 또 다음에 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야 전부 다. 뭔 말인지. 뭐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냐, 거기부터 이해가 안 가. 다 한다고요. 그냥 하는 거야.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를 한번 합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 3가지가 있어요. 안 보고 천장 보세요. 3가지. 옳지. 다시 한번 3가지. 옳지.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래요?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는 거야. 근데 정비구역이 지연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어디서 해요? 도시개발 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해? 어디 가세요? 정비구역 안에서. 오늘 식사했어요.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 어디서 해요? 지난주 했던 거 눈사람 모양. 그렇지, 구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해. 전주 선생님들 또 실력이 좀 낮네. 어제 광주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어디서 했더니 도시적에서 해요. 또 그래.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정비 사업은 정비 구역 안에서 하는 거야. 꼭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면 우선 198쪽. 용어의 정의. 정비 사업 나와요. 자, 정비 사업이란 네모 딱 엮고. 정비 사업이란 네모 엮었어요. 이 법에서 정한, 이 법이 무슨 법이요? 그렇지, 도시정비법이죠? 2번. 그래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자, 정비구역에서 네모 엮어야죠.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이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밑줄.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걸 정비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 밑줄.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 밑줄. 동그라미 2번. 해놨어요? 자, 하나는 다음에 사업을 말한다. 잘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만을 말하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제외한다. X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갖다 정비하는 것도, 이것도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은 2가지가 나오는 거야.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정비사업이고,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것도 정비사업입니다. 내용 됐어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밑줄, 주에 동그라미, 주택제 가요. 2번 재개발사업 밑줄, 제에 동그라미. 3번 재건축사업 밑줄, 제에 동그라미. 주택제 갑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이게 탈이 제일 먼저 뜨는 탈동네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밑줄 극히 열악하고. 자, 이 부분을 네모 엮어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들 그 네모는 원래 네모 이렇게 엮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끝에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엮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하면 이렇게 또 쳐야 되는데,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반원, 여기서 앞쪽에서 반원 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동글동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자, 극히 열악 네모 엮어야 돼요.
정비 기반시설이 뭐냐 다 할 겁니다. 지금 기본서에 나가면 나와요. 자,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밑줄거는 과도하게 밀집 네모,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이렇게 되죠?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그 부분을 보면 잠깐만요.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나왔죠?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하고 이거하고 합해져 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내용 나온다고. 확충 보전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독주택 및 세 번째 줄 갑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밑줄.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밑줄 확충 동그라미.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마을유관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이거 마을유관 어린이 놀이터. 자,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동그라미 쳐요. 확충을 통하여 다른 데로 이사 못 가게 못 빠져나가게 여기 생활할 수 있도록 확충해 준다는 거예요. 주거 환경, 이 달동네 주거 환경입니다. 주거 환경 밑줄 그어요. 보전 정비 개량 밑줄 그어놓고 보전에 동그라미 쳐요. 정비 개량은 놔두고 보전의 취지가 강합니다. 달동네 보전의 취지가 강해요. 확충 보전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일단 따르세요.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확충 보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사업가요. 정비 기반시설 밑줄 열악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 밑줄 그어놓고 밀집 동그라미 쳐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가 이거 주택 재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열악 밀집이. 그죠? 자, 이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상업적 공업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내용 나오죠? 자, 상업적 공업적 내문에 뭘까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상업적 공업적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 잠깐만요. 재개발 사업이 열악 밀집에 상업적 공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따르세요. 재개발 사업. 열악 밀집. 상업적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 열악 밀집. 상업적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 입문서 단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재개발 사업, 열악 밀집, 재건축, 양호 밀집. 이거는 꼭 잡아야 돼. 밑에 끝까지는 지금 못 잡는다 하더라도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열악 밀집, 양호 밀집. 이렇게 위에서 순서대로 어떻게 분위기가 너나 잡아라 이런 분위기. 같이 잡아야 가야 된다니까. 한참 하다 보면 자, 밑에 재건축 사업 봐요. 정비 기반시설은 밑줄 양호 동그라미 치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밑줄 그어놓고 밀집 동그라미 쳐요. 양호 밀집 들어갑니다. 주거환경 개선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오른쪽에 토지 등 소유자. 아, 이거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건 뭐 참 좋은 것인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나요? 상당히 선정적인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정말요. 이거 엄청난 거요. 텔레비전에 광고로도 나와요. 자, 잘 봐요. 여기에는 지금 뭐가 붙냐면 등이 붙어요. 이렇게. 토지 등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토지 소유자만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는 토지 소유자로 나와요. 근데 이게 정비 사업은 등이 붙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붙는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이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이제 관리 처분을 해주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집 한 채씩 주는 거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아파트 한 채 준다. 자, 이 토지 등 소유자인데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냐면 세 가지예요. 단순 토지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물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권자죠. 지상권자.
이자가 토지 등 수혜자입니다. 이자가 조합원이 되고 여자들이 아파트를 받는데 이제 관리처분 그 나중에 보면은 기본서 할 때 할 거예요. 지상권자는 못 받아요. 토지 수혜자가 받아가니까 그런 거 이제 나중에 하고 이자가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까지만 지금은. 그럼 조합이 뭐고 뭐 이런 거 왜 조합이 결성해야 되는가 이런 건 제가 2월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월에 가서 조합은 왜 구성해야 되는 거고 왜 조합을 갖다가 이렇게 구성해서 해야 되는 건지 조합이 또 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2월에 제가 이제 도시개발법 할 때 그때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갑니다. 그때 개그가 빵 터지는 개그가 하나가 나와요. 제일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임팩트가 가장 강한 그 개그인데 그때 안 웃어주면 웃을 곳이 없다 나는 이제 뒤집어져요. 그거 기대해도 괜찮아요. 가장 파워가 셉니다.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다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이 조합원은 토지 소유해야 돼. 토지 소유자. 예? 건축물 소유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근데 여기에 조합원은 반드시 토지 등 소유자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 토지 등 소유자가 뭘 얘기하는 건지.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자, 우리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를 얘기한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축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 이다 아니다? 이다지? 토지 등 소유자 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토지만 한 필지만 가지고 있어 토지 등 소유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갑이라는 자는 이 토지를 5필지 가지고 있고 건물 빌딩도 10개 있네. 이걸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중요해?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걸 토지 등 소유자 몇 명으로 볼 거냐? 그걸 한 명으로 본다고. 의결권 행사를 15번 하면 안 되잖아. 자기가 그렇게 많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기본서에 가서 할 거야, 그런 것들. 해마다 나와, 그게. 자,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지상권자요, 지역권자, 임차권자요, 전세권자요. 지상권자를 갖다가 토지 등 소유자로 포함을 시키는 거야. 우리 지상권 배웠어요? 배웠어요, 지상권? 이 지상권이 이게 이제 건축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 지상권인데 이 지상권은 말이죠. 용익물권 중에서 용익물권 중에서 이 지상권이 완전 물권인 소유권과 거의 흡사하게 타인의 토지를 내 땅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상권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 보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죠. 소유권과 지상권이 들어가요. 무지하게 바뀌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소유권과 지역권, 소유권과 전세권, 소유권과 임차권, 소유권과 저당권만 안 바꿨어요. 그것만 시험 문제 나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파트. 그 공인중개사법 홍덕기 교수, 잘생긴 교수가 하죠? 왜 웃어버려? 나는 홍덕기 교수만큼 이렇게 잘생긴 교수를 본 적이 없는데. 본인이 또 그걸 알아요.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나 참나. 좀 겸손해야지. 오늘 홍덕기 교수 있어요. 예? 아유, 왜? 선생님, 복 많이 받으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쁘게 얘기해. 또 홍덕기 교수 반에서는 교수님이 죽어요. 또 그럴 거지. 고맙습니다. 아무튼 말씀이라도 좋게 해주셔서. 지상권 배웠구나. 이 지상권이 아무튼 완전 물권인 소유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타인의 토지를 내 땅처럼 사용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지상권에 있어서 이 존속 기간은 몇 년이에요, 몇 년? 예. 공부 제대로 하셨네. 예. 합격이야. 그 정도면 합격. 예. 이 최장 존속 기간이 아예 없어요.
최단 존속 기간이 30년이라고. 30년이야. 최단. 그것도 30년이나 되는 거야.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화, 유상, 건축물, 수목을 소유하기 30년. 건축물, 기타 건축물이 15년, 그리고 공작물이 5년. 이렇게 된다고. 계약갱신 청구권 향만 행사해버리면 내 손자까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한다니까. 이게 30년이나 되니까 최단존속 기간이.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에 LG 트윈 빌딩이 있죠. 동관 서관이 있어요. 그렇게 생긴 서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 한강 쪽으로 말고 마포대교 쪽으로 말고 영등포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다 보면 거기에 빈터가 큰 터가 있었어요. 통일교 재단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그 통일교 재단에 이번에 건축물이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올라갑니다. 그 한 80몇 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사가 누구냐면 그 땅 주인은 통일교고 그리고 시행사가 Y22예요. 그래서 그 Y22 시행사가 그 통일교 그 재단한테 지금 지상권 설정이 몇 년간 되어 있느냐? 99년 됐어요. 그 얘기 했어요? 99년 되어 있다고. 그렇게 99년. 그러니까 99년 동안 나무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완전 물건인 소유권과, 왜 완전 물건이라고 그래요?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또 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물건인 거예요. 다른 건 용익 물건이라면 사용 수익만 가능하죠. 그렇죠. 처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지상권은 완전 물건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 물건은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 사업이에요. 둘째째, 세 번째 사업이 뭐예요? 재건축 사업이죠? 둘째째에서 주택 붙으면 안 돼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반드시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물 땅을. 그래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돼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사업만 그렇고 둘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에서는. 자, 다시 우리 재건축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하는 것은 뭐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고,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뭐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하고 건물 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한번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199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나오죠? 정비구역에 위치한 밑줄거예요.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나오죠. 토지 밑줄 동그라미 1번, 건축물 소유자 밑줄 동그라미 2번, 그 지상권자 밑줄 걸어놓고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밑줄거예요. 정비구역에 위치한. 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밑줄 두 줄 밑에 동그라미 쳐요. 이 밑을 또는으로 바꾸면 안 돼요. 밑이니까 둘 다 충족해야 되죠. 밑이니까 둘 다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자, 그러면 오늘 나간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가.